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제가 주말에 정말 너무 바빠서 영상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릴 때 미국 증시가 급등해 주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말에 너무 바빠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는데 웅주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상하이 봉쇄가 2달 만에 풀린 소식과 PCE 물가지표가 금요일에 하락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어제 선물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많은 분들이 왜 꼭 이런 날 휴장이냐며 아쉬워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급락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독일의 5월 인플레이션이 7.9%를 기록하며 반세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식과 추가적인 이유로 윌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때까진 50bp 인상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거기에 올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설물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반등이 대드게 바운스다. 베어마켓 랠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아니다. 바닥을 찍었다. 라는 의견으로 전문가들도 관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 웅주분들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긍정적인 자료들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 S&P 500의 흐름입니다. 급등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준 미국 증시입니다.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피바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계좌는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지난주 가뭄의 단비 같은 급등이 나오면서 마음은 사실 꽤 편해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주 급등을 보여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PC 물가지표가 하락하면서 그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화면의 검정 박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꺾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잠시 꺾인 건지 아니면 진짜 정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주가에 많이 반영했고 꽤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다렸기 때문에 피크아웃의 기대감이 보이자 바로 매수세로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그 기대감을 더욱 커지게 한 이유는 PCE뿐 아니라 코어 PCE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점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신빙성을 더하며 그 기대감이 매수세로 연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무려 2달 동안 진행됐던 상하이 봉쇄가 내일부터 풀린다는 소식이 미국 증시를 급등시킨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상하이 봉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현재 인플레이션 둔화를 막는 가장 큰 악재였고 실제로 테슬라, 애플도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악재가 언제 끝나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전쟁이라는 악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일단 상하이 봉쇄가 풀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역시 멈출 수 있고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잡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생기자 단지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벌써 급등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매수를 하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우리 역시 희망을 가지고 정말 바닥을 찍었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전쟁 역시 끝나지 않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역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중국 봉쇄가 시작될지 모르고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되면 말 그대로 베어마켓 랠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미국 증시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선물은 1% 이상 올라가며 와 진짜 기대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가지자마자 갑자기 오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발표되었는데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유럽 중앙은행이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나오면서 유럽 역시 공격적인 긴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그 우려 때문에 다시 선물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센스 없는 윌러 연준 이사가 몇 차례 회의에서 50bp 인상을 지지하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때까지 50bp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9월 이후 완화적인 금리 인상
혹은 9월 이후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모두 해결될 일입니다. 다음 주까지 몇몇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6월 1일 ISM 제조업 PMI 지수와 6월 3일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시간당 임금, 6월 10일엔 정말 중요한 5월 CPI가 발표됩니다. CPI가 피크아웃을 찍을 건지, 또 발표될 지표들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 즉 굿뉴스로 인식할지, 경기 침체 우려, 즉 배드뉴스로 인식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표가 어떻게 나오던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S&P 500은 한 해 첫 시작 100거래일을 봤을 때 역대급 하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급 하락 100거래일일 때 딱 1년 뒤, 지금으로 보자면 2023년 5월이겠죠. 내년 5월을 바라봤을 때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보다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현재보다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100거래일 역대급 최악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7주 연속으로 하락한 S&P 500 역시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살펴보면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면 1년 뒤, 즉 2023년 5월에 우리는 지금보다 상승해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는 드디어 한 주 만에 6% 이상 급등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런 큰 상승을 보인 한 주들을 살펴봤을 때 그 1년 뒤를 살펴보면 23번의 한 주 6% 이상 상승이 있었고, 그중 1년 뒤를 봤을 때 19번이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상승 확률은 83%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지금보다 약 22% 상승했습니다. 이런 과거 지표와 통계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으나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낫고 확률적으로 여기서 더 오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1년 뒤입니다. 즉 내년 2023년 5월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과연 2030년에 지금보다 주가가 낮을까요? 전 적립식 장기 투자자라면 수익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잃어버린 10년의 첫 시작 부근일까요? 일각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다, 베어마켓 랠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베어마켓 랠리를 살펴보면 닷컴 버블 때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베어마켓 랠리는 대폭락장을 뜻합니다. 과연 지금의 하락장이 베어마켓 랠리를 통해 대폭락장으로 연결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호퍼프리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장시작 엔비디아 마이너스 7%를 본 것 같은데 1분 만에 보안 만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주식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웅줍하세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마이너스 10%를 찍을 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 폭락 또 시작이다, 당분간 상승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이 시작하고 끝나니 플러스 5%로 마감한 엔비디아입니다. 즉 마이너스 10%에서 15%나 말아올려 플러스 5%로 마감한 겁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10%에서 매수 못하고 매도합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당분간 쉽지 않다고 예측하면서 말이죠. 이게 하루하루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다들 솔직히 아실 겁니다. 대체 지금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찐 반등인지, 어디까지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하락을 보여줄 것인지 진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히 다들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직접 트레이딩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14달러의 타코벨의 웅덩이를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50%를 보여줬을 때 웅덩이라 생각해 7달러의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7달러의 매수를 시작한 타코벨은 1달러까지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한 겁니다. 7달러 웅덩이에서 매수하기 시작해 1달러 싱크홀이 될 때까지 계속 산 피터 린치입니다. 우리는 겨우 70달러에서 매수를 시작해 40달러까지 하락한 QLD를 보면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피터 린치는 7달러에서 1달러까지 확신해가지고 계속 샀다는 겁니다. 거기에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 하락을 이용한 겁니다. 꽤 길고 깊은 하락장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맞췄고 시간이라는 자산도 함께 투자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라는 것을 활용 못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함께 투자하지 않고 단기간에 내가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결과를 얻기를 바라죠. 하지만 빠르게 부자되는 길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투자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강남 부동산에 투자할 때 당장 1년 뒤 얼마가 될 것이고 그 1년 뒤에 팔 생각으로 투자하시나요? 대부분 강남 부동산에 투자할 땐 그냥 계속 언젠간 오를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마음 편히 보유할 것이고 오른다고 안 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강남 부동산은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주식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언젠간 오를 자산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왜냐? 세계에서 미국 증시는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모은 현금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말 보유하고 있으면 가장 오를 확률이 높은 곳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투자해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자산은 상승합니다. 전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전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잃으면 안 되기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선택했고 거치식으로 투자해도 리먼 브라더스를 직접 이겨낸 2배 레버리지의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32년 분명히 제 자산이 불어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멘탈과 심리를 위해 오를 땐 계좌 상승을 보면서 즐겼던 것이고 지금과 같은 웅덩이에서 원칙대로 매수 타이밍이 올 때마다 줍줍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원칙이 제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으로 지켜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